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12월 14일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미국 연준이 세 번째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향후에 추가 인하 여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JP몰건에서 2026년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견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좀 하면요. 우선 JP몰건에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실업률이 연초보다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그 원인이 주로 구직 활동 재개,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고요. 대규모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물가보다 약 1%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실질 소득과 소비자 구매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소비 지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결론은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출 여력이 유지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시장의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부분인데요. 고금리나 강달러 등의 긴축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금융 환경이 경제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카고의 연준 지수는 GDP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고 있고요. 관세로 인한 긴축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세금의 환급이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인데요. 정책의 기조가 경제 성장의 역풍에서 중립 또는 미약한 순풍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핵심 요인으로는 투자 사이클이라는 측면인데요. 소비 중심 경제는 유지가 되겠지만 최근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자본 지출에서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고요. AI 관련한 대규모 카펙스 자본 지출이 내년에 약 7천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의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AI와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가 소비 시장이 조금은 둔화가 되더라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노동시장의 회복력, 정책의 전환, 강력한 카펙스 자본 투자로 인해서 2026년 미국 경제 성장은 올해보다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금리는 시장에서 내년 2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보고서는 내년에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투자의 전략은 채권과 같은 자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추천하고 있고요. 인프라와 같은 실물 자산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위험 자산인 양자주에게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대외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속된 기술의 진화와 시대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양자주의 주가는 내년에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어서 실스크 소식과 아이온큐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스크 소식인데요. 실스크가 양자 투자 펀드를 3,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증액 조치를 통해서 실스크는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완전한 양자 안전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의 양자 컴퓨터 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하고요. 유럽 전역에 걸친 보안 인프라를 연결해 나가는 범유럽권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펀드 확장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외국 회사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유럽 지역 내에서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유럽 내에서 설계, 제조, 운영에 대한 보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고요. 양자 내성을 갖춘 양자 보안 하드웨어,
양자 알고리즘, 위성과 지상의 통신 관련 양자 보안 기술,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양자 기술, AI 기반 하드웨어 보안 모듈 기술,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융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양자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유럽 지역 내에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양자 보안이나 암호화, 양자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흐름과 같은 네트워크 요소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럽의 지적 재산권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권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 주권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스크의 주요 비즈니스 지역은 미국이지만 본사가 있는 지역은 유럽인 만큼 유럽에서도 동시에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보안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계속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사업 영역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실스크가 자회사인 IC 알프스를 통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전략적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의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 진출은 첨단 에이식 솔루션과 양자 보안 기술을 결합해서 의료기기의 보안과 커넥티드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진출을 통해서 IC 알프스는 초저전력 시스템과 생리학 분야의 감지 기술을 포함한 첨단 에이식 기술을 의료기기에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기술은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에너지 효율성과 정밀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은 관련 규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의료 산업에 적용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픽 (PQC) 알고리즘을 의료용 A식에 직접 통합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 위협으로부터 환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앞으로 실스크가 수요가 높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기술과 양자 기술을 결합한 기술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는 조금 차별화된 고유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온큐의 이번 주 주요 소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온큐의 자회사인 IDQ가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물리학 연구소와 협력을 하면서 슬로바키아 최초의 국가 양자 통신 네트워크 SKQCI를 구축한다는 소식인데요. SKQCI는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서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EU 주도 프로그램인 유로QCI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양자 키 분배 QKD, 양자 암호 PQ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QKD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사용해서 보안을 제공하는 암호화 키를 배포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 내 단거리 연결에 사용이 되고요. PQC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와 광범위한 연결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인데요. 이러한 장점을 결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슬로바키아 국립양자기술센터의 지원을 받는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물리학 연구소를 통해서 이 기술이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온큐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아이온큐가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양자 네트워크 구축, 이탈리아에서의 큐 얼라이언스 결성, 옥스포드의 EMEA 본부 설립, 한국의 주요 파트너 선정과 같은 소식에 이은 사업 확장 소식이고요. 아이온큐의 세계화 사업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아이온큐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아임라이드하고 자율주행 전기차 화물 운송의 물류 최적화를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3년 파트너십의 초기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협력은 상업용 운송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사용한 최초의 실제 적용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라이드는 전기 트럭, 자율주행 트럭, 충전 인프라로 구성된 수직 통합형 운송 생태계를 갖춘 기술 회사고요. AI 기반 최적화 플랫폼인 사가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전동화나 자동화된 화물 네트워크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최적화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온큐와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의 사용량 절감, 전반적인 운송 비용 절감을 달성을 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인라이드는 기존에 사용 중이던 최첨단 사내 최적화 알고리즘과 아이온큐의 양자 기술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양사의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차량 운영 편성 문제를 모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양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화물의 요구사항, 차량의 가용성과 특성, 운전자의 일정, 충전 인프라의 상태와 같이 실제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화물의 할당을 최적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 스케줄링 최적화, 적재량 구성, 에너지 거래, 자율주행 트럭의 안전, 보안 기능 강화와 같은 15가지의 잠재적 양자 사용 사례를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검증을 통해서 양자 처리가 기존 작업 흐름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양자 하드웨어를 통해서 기존 컴퓨팅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최적화 기능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온큐의 최신 로드맵 내용인데요. 2030년까지 20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와 8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제공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존하는 상업용 양자 컴퓨팅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큐비트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온큐는 초전도 와이어나 실리콘 결함과 같은 합성 방식과는 다르게 완벽한 자연 상태의 이온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 원자를 양자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큐비트 준비부터 최종 판도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시스템은 99.99%의 높은 충실도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아이온큐의 높은 수준의 큐비트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오류를 보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있고요. 더 정확한 양자 회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특히 물리적 큐비트의 양자 오류 보정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고품질의 물리적 큐비트와 함께 강력한 오류 보정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라이트싱크 기술의 지원을 받으면서 양자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도 대규모 시스템의 양자 정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영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긴 수명의 양자 상태를 제공 가능하게 한다고 하고요. 오류의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아이온큐는 우수한 물리적 큐비트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오류 보정과 양자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의 안정적인 양자 컴퓨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업적 우위를 조기에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방송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그려나가는 미래의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년 후에 있을 세상의 변화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